해가 뜨면 길을 나서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오늘도 어제를 복사한 듯한 하루. 나는 이방인이 되고 싶었다.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 다다른다면 이토록 평범한 일상도 조금은 특별해질 수 있을까? 용기 없는 망상을 따라 한 블럭 발을 옮긴 자리, 담이 허물어진 흔적이 있다. 그 모습이 마치 견고했던 일상의 벽을 대신 걷어내 준 것만 같아. 나는 슬며시 경계를 넘어 답을 찾으러 간다. 공예? 학창시절 미술시간 이후로 일체 입 밖에 뱉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나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은 예술을 만지는 사람들의 조심스런 전유물처럼 낯설다. 공예. 하지만 실을 꿰매고 천을 잇는 것들도 모두 그것이라면 어릴 적 구멍난 바지 무릎에 천을 덧대어 꿰매고 덤으로 슬쩍 모양까지 내어주시던 어머니의 손은 분명 공예를 하던 것이었고, 내가 괜히 손살에 치며 입던 것도 모두 그것이었을 것이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 자수 꽃이 피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지만, 자수라고 하면 다들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수는 굉장히 일상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었고 지금도 항상 옆에 있는 것들이고요. 자수의 화려한 모습 안에서 그 배경이 되는 회화의 어떤 정적인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걸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수를 놓기 위해서 자라든지 골무라든지 실패라든지 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수를 놓기 위한 도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종이로 만든 도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경대 보자기를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고, 다양한 그 기법들을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면을 채우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장식을 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작품은 저희가 자수, 목죽도, 병풍이라고 부르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폭은 자수로 놓여져 있고, 세 번째 폭이 회화로 그려져 있어서 회화와 자수의 질감 표현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이어서 볼 수 있는 정보 영상입니다. 잠깐 들어가 보면, 자수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고 하면, 회화 같은 경우에는 먹의 짙음과 옅음까지 표현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나에게 자수란 옷이나 방석이나 또 어딘가에서 무심히 보았던 하나의 덩어리진 모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지의 땅처럼 텅 빈 면포 위에 최초의 점 하나 찍었을 자국을 발견했을 때, 그 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들고 면적을 쌓아 올려 만든 굴곡이 손끝에 느껴졌을 때, 차원을 빚어낸 작은 우주들이 모여 평범히 흘려보낸 일상의 멋을 만들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배워본다. 올록볼록 무늬를 수놓아 튼튼하게 꿰매어진 바지에 무릎을 쓰다듬는 상상을 하며 층을 옮긴다. 발걸음은 낯설기보다 가볍다. 보자기라고 하면 사실 좀 어색하게 옛날 물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물건을 덮을 때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책을 들고 선물을 싸들고 혹은 머리를 자르는 기억을 엄마나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보자기들이 지금의 일상에, 현대인은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조각보와 보자기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자기. 그래, 보자기를 들 때면 혹여나 정성 들인 마음에 흠이라도 날까 늘 5 손가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천을 이어붙인 보자기가 바람에 슬쩍 펄럭이는 소리는 명절날 아침을 설레게도 했다. 둥근 것은 둥글게, 각진 것은 반듯하게,
묶는 순간도 푸는 순간도 늘 설레게 했다. 할머니의 냄새가 날 것처럼 포근하고 손가락 사이를 슥 미끄러질 만큼 부드러운, 그저 천조각이라 부르기엔 보자기는 너무나도 정성스런 일상인 것이다. 이번 코너는 저희가 오롯이 감싸라는 주제로 전체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전시 구성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자기의 숲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폭부터 네 폭까지 다양한 보자기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앞쪽 첫 번째랑 두 번째 폭에는 폴레에 관련된 것들이거나 아니면 예물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실크 같은 견직물들을 많이 사용하였고요. 세 폭이나 네 폭으로 가게 되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옷을 싸거나 아니면 빨래를 하거나 이불을 감싸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들로 면이나 마 등의 소재들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자기들은 톳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겹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포장하려고 하는 그 물건을 생각해서 만들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것들은 저희가 솜을 넣어서 누비로 만들기도 하고요. 비녀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자 안쪽을 감싸는 금박 보자기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 보자기를 하나 골랐어요. 이거는 상보자기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조각을 이어서 평범하게 만든 조각보처럼 보이지만 뒷면을 보시면 기름 종이를 덧발라서 상을 덮었을 때 그 음식이 보자기에 묻어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을 감싸야 하기 때문에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은 마음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곁에 덧대어지는 것이다. 어느 것도 허투루인 것이 없는 보자기의 속사정만큼 바늘이 수만 번쯤 찌르고 지나간 길 위로 마음은 더 촘촘하게 이어질 걸 믿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자기에 오롯이 감싸고 고스란히 이어붙여 우리는 또 누구의 무엇이 되길 다만 기원할 뿐이다. 특별히 조각보라고 하는 게 비단 조각보하고 그 다음에 배조각보 만드는 법이 책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조각보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조각보들이 생산이 되고 유물로서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각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까치두루마기는 아이들이 돌 때 많이 입는 옷인데요. 이 소매라든지 앞에 서피라든지 이 깃 주변에 있는 잔물림 장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을 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성을 모은다는 마음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 찍힌 흰 박음질 위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또 누구에게 향하는지 뜨겁게 바퀴를 굴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잔향은 평범한 일상에 유일한 무늬를 만들고 있다. 밀리미터의 섬세함으로도 납작한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막의 이방인이 되기보다 나는 또 누구의 가슴에 자수를 새기고 한 움큼의 조각보를 쥐어줘야 할는지 정답을 찾으러 왔다가 질문을 얻어간다.